직원분들 중에도 막 이름 얘기하면 알 법한 학교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일하시는 거 보면 뭐 저희랑 사실 뭐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학교 나오나 뭐 저희도 뭐 안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다 똑같다. 그쵸 그쵸. 뭐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라고 하지만 눈물이 좀 흐르고. 공무원 들어올 때 경쟁률 기억나요? 정확히 딱 100대 1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거를 뚫고 들어오신 거군요. 그렇죠. 옹신님은 기억나세요? 30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높네요. 30대 1이면 학교 다녔을 때 아, 반에서 그쵸. 1등은 해야 되는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닐까요? 대단한 거예요, 옹신님. 그럼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하셨어요? 아까 그 30대 1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학창 시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이게 어깨가 솔직하게 한 중간? 중이라고 하시니까 한 15등. 컨디션 좋으면 10등까지, 안 좋으면 17등까지. 인생 최고로 높은 등수. 초등학교 포함? 에이, 그건 너무하고 고등학교 때. 한 자릿수. 오, 진짜요? 반에서. 그래도 잘하셨네요. 저는 진짜 조용하고 선생님들 말씀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적은 안 나왔어요. 네, 정리를 한번 하자면 네, 착하고 성실한데 맞아요. 머리가 조금 나쁜 부족한 학생. 학생. 지금 생각해보면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꿈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별다른 꿈도 없고. 의사를 꿈꿨으면 의사 됐을 거고 그죠? 판검사를 꿈꿨으면 판검사 됐을 거고 그럼요, 그럼. 아쉽다. 그죠, 아쉽죠. 그럼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 문제겠다. 네. 우리나라 교육에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걸로. 뭐 가고 싶은 대학, 네. 원하는 대학 갔어요?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는데 원하는 학과로 가기는 했어요. 그래도 만족은 하거든요. 옹수님은 그냥 등급에 맞춰서 학교를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과는 제가 원하는 학과를 갔다. 그래도 이제 아쉬움이 계속 남더라고요. 원하는 대학이 어디였는데요? 뭐죠? 하버드? 오케이. I understand. 공무원 동료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대학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는데 들리기에 저분이 그 스카이 중에 한 군데를 나왔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만나면 뭔가 정치, 사회, 시사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옛날에는 그냥 툭툭 가볍게 장난치고 막 했는데 저 약간 좀 멀어 보이고 그죠, 워러워요. 근데 뭘 물어보면 제가 더 잘 알고 스카이보다 위다? 네? 고스펙 주임들 보면 부담 아닌 부담? 이런 것도 느낄 것 같고 맞아요.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좀 과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약간 기대감이 더 네. 높기는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모사를 딱 작성해서 보여드렸어요. 서울대에 나왔으면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근데 듣고 싶어요. 듣고 싶었어요. 듣고 싶어요.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고 부담은 느껴보고 싶긴 하네요. 저는 싫어요. 싫어요? 전 부담스러워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기대 안 하셨다가 조금만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이런 게 저는 더. 그럼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과장님이 보여드렸어. 네. 그럼 이제 딱 보시고 3초 정적 있다가 차차 가봐 이럴 수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네. 그렇죠, 잘하죠. 이제 곧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학창 시절 얘기를 한 건데 수능이 다가오면 구청에서는 혹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제 기억나는 건 이제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해서 나와라. 원래 9시 출근인데 한 10시쯤 네네네. 나와라. 피해서 출근해라. 안내를 받고 일찍 출근했던 기억이. 안내를 있거든요. 받고 일찍 출근하셨다고요? 네, 눈치껏 행동했어요. 더 일찍. 더 새벽에. 일찍. 아예 새벽에. 아예 마주치지 않게. 올해는 아예 그냥 연가를 내고 아예 그냥 피해 끼치지 않게. 절대 피해를 한 1도 주지 그럼요. 않겠다. 내 진로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출근하면서 11월 17일 날 연가 내려고요. 혹시 모카님은 들어왔을 때 경쟁률 기억나세요? 1대 70 정도? 저 때가 딱 100대 1이었거든요. 100대 1이요? 딱 저 때가 마지막으로 지방직이랑 서울시를 따로 칠 수 있는 시기였어서. 저도 같은 시기에 쳤는데? 그러셨어요? 저도 100대 1이에요? 100대 1 아니에요?
나 100명을 이겼나? 그러면 우리 100대 1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인데 공부 좀 잘하셨나 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1, 2등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깜짝아. 항상 중간. 그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 반에서 중간이라고 하면은 몇 등 정도였어요? 한 10몇 등 언저리? 그럼 복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반에서 3등 안에는 들었어요. 3등 안에? 모범생이었는데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같은 이곳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7일 날 이제 수능인데 수능 날 혹시 기억하세요? 엄청 추웠던 것만 기억나요. 저 수능 한파라고 해서 꼭 수능 날만 되면 엄청 추워져요. 고3들의 그 한이 서린 온도로 해가지고 낮아진다고 하던데 목화는 반에서 10몇 등이었으면 대학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은 없었죠. 약간 막 던진 거였는데 이렇게 솔직할 줄은. 복희님은 반에서 3등 하셨으면 원하시는 대학교 가신 거예요? 제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뭐 반에서 조금 놀았다 정도지. 항상 이제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서울우유만 먹고 중학교 때 조금 연세우유까지 왔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건대우유? 건국우유로 왔다가 이제 대학교 때는 우유를 끊고 사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는데 대학교 진짜 좋은 분 나오셨던 분이네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잖아요. 직원분들 중에도 막 이름 얘기하면 알 법한 학교 나온 분들도 있는데 일하시는 거 보면 뭐 저희랑 사실 뭐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오. 학교 나오나 뭐 저희도 뭐 안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다 똑같다. 그쵸 그쵸. 뭐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라고 하지만 눈물 좀 흐르고. 하지만 스카이는 가고 싶다 사실. 맞아. 수능 날 기억나세요? 도시락 하나 딱 들고 저는 혼자 갔었거든요. 진짜요?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보러 가신 거면은 뭔가 교통체증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지하철은 괜찮은데 버스나 승용차를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데려다 주시니까 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막 꼭 시험 시간 다가와서 이제 늦게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저는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버스로밖에 못 가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왠지 버스, 택시 다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가 이거는 무조건 늦는다. 걸어가자. 그 추운 날에요? 그래서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40분을 걸어갔어요. 저는 그래도 정시에 맞춰서 도착을 했지만 막 늦게 오시는 분들, 뭐 경찰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항상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랴부랴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구에서도 수능 보러 가는 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송 대책을 하고 있는데 차량 같은 것도 지원해서 학생분들이 늦은 분들 데려다 드리는 것도 하고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응원도 같이 하고 이번에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날 늦게 만약에 나오시게 되시면은 역에 도착해서 주변에 뭐 차량 있으면은 시험장까지 편하게 타고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아무 차나 타시면 안 되고 영등포구 써져 있는 차량 보시면 이게 편안하게 타시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예상과 다르게 조금 늦게 나오셨어도 부담 없이 가실 수 편하게 있겠네요.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수능이 대학 가려고 보는 시험이긴 하지만 수능만 본다고 대학을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입시 전형이 너무 다양하고 어떤 걸 좀 더 많이 백분율을 그렇죠. 보는지 뭐 국어를 더 많이 보는지 영어를 더 많이 보는지 사실 대입도 전략을 짜서 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그때 뭐 학교에서 막 그냥 알려주는 대로 그냥 하기도 했고 워낙에 이제 전략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니까 전문가한테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리가 따로 있진 않아가지고 도움은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그쵸. 학교 선생님들도 한 반에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 30 다 세세하게 봐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기도고에 살았는데 수시 입학 설명회 같은 걸 보려고 엄마랑 같이 서울에 나와서 크게 이제 학원에서 하는 네네 맞아요. 그런 설명회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설명회도 좀 높게 맞춰주려고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 입장에선 합격률을 높여야 되니까 너무 이제 상향을 잘 쓰게 되면 보내기보다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하향해서 넣어라 라고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고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피곤하고 학원도 빠져야 되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영등포구에서 미래교육과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거 11월 26일에 영등포 아트홀에서 하는 대입 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오, 저도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막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가지고 검색창에 대학입학정보센터라고 검색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면은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트홀은 또 공간도 크고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랑 이제 학부모님들 다 같이 오셔서 설명회 들어보시고 좋은 전략 짜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잘 봤는데 전략을 잘 못 짜가지고 원하지 않는 과 가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구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되게 부담이 적어질 것 같네요. 수능이 이제 코앞이라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우리 공무원들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무난무난했죠, 똑같이.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뭐 망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 보시고 수능 끝나고 이제 할인 할인 혜택을 꼭 기다리면서 염색도 하고 화장품도 사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수능 끝날 날을 기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수능 잘 보세요.